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한국의 월드컵만 끝났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까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이 황금 세대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무너진 겁니다. 본선 48개국으로 역대 월드컵 중에서 최대 규모로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조 3위로 밀려난 것도 모자라서 와일드카드 8장 안에도 들지 못하면서 최종 34위라는 굴욕 중에 대굴욕을 당했는데요. 이건 한국 축구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도 월드컵에서 가장 낮은 순위였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캡틴 손흥민은 지난 새벽에 개인 SNS를 통해서 고통스러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이 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자기를 후반 20분 되기 전에 무조건 빼달라고 감독에게 요구하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남아공전 힘드니까 선발은 안 된다. 후반 조커로 교체 투입해달라고 요구했을까요? 다 홍명보 감독이 결정했고 망쳐놓은 월드컵인데 손흥민이 수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를 통해서 결정적인 힌트를 팬들에게 줬습니다. 코칭 스태프 감독에 대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고 선수들만 감싸는 모습만 봐도 확실히 홍명보와도 손절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손흥민에게 감독에 대한 질문조차 없었으면 좋겠고 없는 존재로 그냥 취급하는 게 팬들에게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선수들을 데리고 역대 가장 초라한 성적을 거둔 감독을 역대 최악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겠죠. 그야말로 한국 축구의 대역적이라고 말해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 놓고 뻔뻔하게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자기는 잘했다는 듯이 한국 축구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억울하다는 듯 자기 할 말만 하고 주머니에 손 꽂아놓고 그냥 헐리우드 스타처럼 회견장을 떠난 그 양반. 자, 오늘 새벽에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이때도 아무 인터뷰 없이 나갔습니다. 국민을 향한 사죄? 그딴 건 없었습니다. 32강에서 일본이 브라질에게 패배했는데 그 직후에 모리아스 감독은 고개를 숙이고 일본 축구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근데 홍명보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미안한 감정은 정말 1도 없나 봅니다. 화가 잔뜩 난 팬들이 공항에 새벽부터 모여서 홍명보 나가를 넘어선 홍명보 꺼져를 외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 길 갑니다. 네. 그것도 무슨 호위무사를 세워놓은 듯 박항서 전 감독이 앞에 나서고 조현우 너 뭔데? 난 어디 무슨 장군 등장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싫습니다. 홍명보는 짐도 없는 건가요? 이건 단순한 무능을 넘어서 무례하고 무지하고 진짜 쌍욕 말고는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능하고 무례하고 무지한 감독을 자기만의 독단으로 그 자리에 앉힌 범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임생 전 기술이사. 대한축구협회 내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모를 역적들이 많이 숨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건 이임생이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독재적으로 홍명보를 감독으로 선임했다는 건데요. 2014년에 홍명보 선임을 발표하면서 이임생이 했던 말은 지금도 조롱거리가 되면서 수도 없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이 보여주신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빌드업 시 라볼피아나 형태와 비대칭 백스리 형태를 가져간다. 이러한 빌드업을 통해 프로그레션에 의해 상대 측면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수들의 장점을 잘 살려 어태킹 서드에서 라인 브레이킹과 상대에 맞춘 카운터 어택과 크로스를 통한 공격, 측면에서 콤비네이션 플레이 등 다양한 좋은 모습이 있었다. 그냥 있어 보이기 위한 온갖 용어를 갖다 붙이면서 홍명보가 명장이라고 주장했던 그 이임생. 네. 그 결과가 이겁니까? 라볼피아나? 비대칭 백스리? 라인 브레이킹? 카운터 어택? 측면 콤비플? 이런 게 남아공전에서 보이긴 했습니까?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둘러대더니 그 결과가 월드컵 34위 역대 최악의 성적입니다. 2024년 4월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임생을 기술 총괄 이사라는 고위직에 앉힌 시점입니다. 불과 석 달 뒤에 이임생은 전력강화위원회의 정식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 당시 지도자 면접평가에서 1위는 외국인 감독인 마그너였다고 하는데요. 마그너는 한국 감독직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대표팀 운영 구상과 훈련, 프로세스,
중동팀 대응 방안까지 구상했다고 하죠. 그리고 월드컵 본선 진출 시 상대별 전략 등을 거의 50조 가까이 정리한 발표 자료까지 준비해서 진짜 진심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협회의 만행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호의적이었던 바그너 감독을 두고 일방적으로 홍명보를 선임한 다음에 따로 바그너 감독한테 연락을 주지도 않은 겁니다. 그냥 바그너 감독은 뒤통수 맞은 거예요. 네. 자체 평가로도 2위에 불과했던 홍명보를 이임생이 혼자 임명을 강행하면서 전력 강화 위원들에게는 카톡만 틱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최종 결정하겠다고 전화드리고 동의받은 부분만 컨펌해 주면 됩니다 라는 메시지로 정상적인 절차를 뛰어넘었는데, 오죽하면 톡을 받은 위원 중 한 명이 저는 제외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하죠. 그 결과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임생 씨 이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책임지겠다고 했던 대로 책임져 보세요. 네. 뭘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요? 이 양반 어느 시점부터 사라져서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비겁한 양반 같은 진짜. 이 양반은 국정감사 때도 불려 나왔습니다. 2024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서서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에 혼자 갔다고 말했죠. 근데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최영일 부회장도 동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겁니다. 이날 국감에서 이임생은 눈물을 보이면서 제 명예가 달려있다,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국회의원들과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고 많은 사람들은 이게 기술총괄 이사직을 내려놓고 협회 일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었죠.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임생이 사퇴하겠다고 한 건 전력강화위원장이지 이사직에서는 물러날 의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협회 내부 직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임생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데요. 이 양반도 하는 거 없이 연봉 2억은 좋게 넘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협회 기술총괄이사 자리에서 사실상 밀려난 이후에도 이임생은 대한축구협회 전임 강사라는 직함을 달고 계속 우리의 세금을 빼먹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에는 한 아세안 필드 프로그램에 KFA 소속 전임 강사로 참여해서 아세안 10개국의 지도자들 대상으로 지도자의 비전과 철학을 강의했습니다. 비전과 철학이요? 한국 국민들도 모자라서 10개국 아시아 국가들에게 또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겁니까 지금? 한국 축구를 역대 최악으로 떨어뜨린 양반이 무슨 비전이 있고 철학이 있겠습니까? 이임생을 둘러싼 홍명보 선임 의혹, 위증 논란, 경찰 수사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결론 없이 흐지부지 끝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임생 같은 인물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면 이런 비극은 또 4년 뒤, 8년 뒤에 반복됩니다. 정몽구 회장은 뭐가 됐든 사퇴했잖아요? 사퇴한 거 맞아요? 네. 홍명보 감독도 태도가 쓰레기 같긴 했지만 어쨌든 자기 입으로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임생 뭐합니까? 오죽하면 실제 한국 네티즌들이 이임생의 최신 근황을 어떻게든 찾아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차범근 축구교실의 이사로 차범근? 아직도 지금 축구로 지금 밥벌이 하려고 중입니다. 심지어 어제는 조선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행복 하나를 보냈다나요? 네. 뻔뻔하고 눈치 없고 이기적이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례하고, 네, 진짜 끼리끼리 놉니다. 홍명보를 데려올 때 누구 허락도 안 받고 지 맘대로 데려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홍명보 데리고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온 국민들에게 그리고 월드컵 농사 망친 우리 선수들에게 또 무엇보다 가장 큰 상처를 받았을 우리 캡틴 손흥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네. 그래도 이 참사의 책임 1%라도 할까 싶지만 그거라도 하세요. 인간으로서 양심이 있다면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